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부자이커님을 모시고 공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지금 채널에 제가 왔는데요. 다 제 얼굴 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너무 건강 관리 잘하세요.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따뜻하게 옷을 코트를 입고 왔는데 좀 덥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오늘 어떤 주제에 이야기 주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자이커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매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노후 대비 궁금한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연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금 말고 그리고 농지연금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농지연금뿐만 아니고 이 공매로서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농지연금이고 그걸 이제 공매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제가 좀 화면을 좀 전환시켜 드릴게요. 이 화면은요, 우리가 노후 대비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나서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는가에 대한 그 총체적으로 좀 조사된 그런 내용인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약 27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식비부터 의료비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최소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약 월 300만 원 이상은 그래도 우리가 퇴사를 하고 그리고 요즘은 150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60세 이후 한 최소 40년에서 50년 이상 이렇게 노후 대비가 돼야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노후 대비를 어떻게 알고 있을 것인가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직장인들 대부분 저축은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개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후 대비 재테크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걱정되면서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평생 일하려고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이렇게 일도 하면서도 내가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나오는 그 흐름이 있어요. 정말 그 우리가 주택연금 있잖아요.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주택연금 외적으로도 이런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주시면 이게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후자금으로 우리는 연금을 많이 선택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정도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40년 은퇴 이후 지금부터 준비하는 방법을 더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대략적으로 이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해 드리면요.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있잖아요. 농지연금은 부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각각 월에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월 300? 합하면 600이라고요? 그렇죠. 금액이 큰데. 자, 어떻게 큰 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적으로 더 설명을 제가 이제 해드릴 건데요. 자, 300만 원씩 나오고, 그리고 이 농지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혜택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 농지연금이라는 거는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받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 되겠죠. 그렇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두 가지 방식을 택해요. 하나는 이거를 가격을 매깁니다. 가격을 매겨서 이제 경매라는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파는데 만약에 이게 팔리는 금액이 지금까지 받았던 농지연금보다 적다라고 하면 없어져요. 근데 많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상속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제 메리트인 거죠. 이 농지연금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에요. 그러면 저기 만약에 부모님이 야 나는 농사는 못 짓겠다 그럼 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죠. 이제 어쨌든 그거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약간 그 조건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영농 경력 5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 5년만 채우면 그 이유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5년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농지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공매랑 플러스 됐을 때 어떻게 시너지가 있는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청인이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5년 이상 일하는 게 연속으로 5년이 아니에요. 시간이 될 때 뭐 2년, 1년 뭐 이렇게 해서 5년 합산만 되면 그렇죠. 합산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농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지가 이제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자, 이거의 기준은 뭐냐? 1000제곱 이상, 약 33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을 네. 이제 농업인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5년 동안 경작을 하게 되면 이제 농업인 자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됐을 때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까 5년 영농 경력이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60세 이상부터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만 60세면 우리가 퇴사할 때거든요. 네. 그러면 퇴사 전에 한 55세부터 이 농지연금용 용농 경력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60세부터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농지를 구매를 하면 돼요. 구매를 하는 것 중에 이제 뭐 일반 매매로도 살 수 있고요. 네. 그러면 그 농지에서 이걸 계산해서 이제 연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농지를 그 전에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영농 경력이 있으려고 하면 농지가 1000제곱 이상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조건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공매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필요하다는 조건에서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것 때문에 못해요, 농지연금을.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연금용으로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사려고 하니 네. 일단 농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또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포기를 합니다. 특히 네. 우리 같이 젊은 아직은 네네. 부모님 세대의 농지연금을 네. 설득을 시켜드리려고 하면 네. 그래 너 땅부터 사와. 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는데 땅을 어떻게 사? 네.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뭐냐? 농지연금에 필요한 그 경력은 1000제곱 이상 땅이 필요하다. 땅이 필요하다. 네. 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매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가 경작만 하면 조건이 된다. 내 땅이 아니어도 된다. 그렇죠. 이게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네. 해커님이 보시기에는 먼저 땅을 사서 경작을 하는 걸 추천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내 거 아니더라도 경작을 해서 영농 경력을 맞추고 나중에 구입하는 걸 추천하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후자를 네. 후자를 10,000% 추천을 해요. 10%? 네. 엄청 이제 그렇게 무조건 왜냐하면 네네. 일단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의 혜택이 더 플러스가 돼요. 이 영농 경력이 있으면 첫 번째는 다음에 농지를 살 때 네. 취득세에서 감면이 돼요. 거기서 이제 좀 뭔가 플러스가 있다. 네, 농지 취득세 감면이 되고, 왜냐면 영농인이 농지를 사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에서 취득세 감면이 되고요. 두 번째는 농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농가주택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농업인 해가지고 뭐 이런 주택이 아니고 시골에 가면 전원주택까지 지어진 집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뭐 농가주택이라고 쓸 수도 있고 전원주택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혜택이 있어요. 이것도 세금이거든요. 어떤 네. 혜택이냐면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사서 이거를 집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농지면 농지를 전용하는 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농지 전용 분담금이라는 건 내야 되고 네. 산지면 산지를 전용하는 거에 대한 분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농가주택을 하면 내가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 주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농지를 집으로 짓기 위한 대지로 바꾸는 거에 대한 분담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구입을 해라. 영농인 자격으로 취득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가구 1주택에서 주택세에서 빠집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농 어떻게 보면 자격을 만들어 놓고 네. 향후에 토지를 살 때도 그런 혜택을 적용해서 사거나 아니면 정말 전원주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농사를 좀 지을 수 있는 네. 그런 것까지 노후 대비를 하면 농지연금뿐만 아니고 일석이조에 네. 수도권 근처에 뭐 가평이나 양평 이런 데서 내가 충분히 노후 대비 전원생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럼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0세 포인트는 전에 한 55세부터 5년 정도는 준비해 놓는 게 좋다. 네. 그리고 60세부터는 이 농지를 사서 농지연금 플러스 전원생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농지를 사지 않고 농업인의 자격, 그러니까 영농 경력 5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온비드라는 시스템에서 공매로 네. 접목을 하는 건데요. 공매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매각, 파는 네. 방식이 있고 하나는 임대, 그래서 임대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일부는 팔고
일부는 이제 임대를 해줘요. 근데 그 나라에서 임대해주는 부동산 중에 농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온비드 화면을 들어가면 예. 이제 농지를 이제 검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농 경력을 좀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농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매라는 거를 이제 입찰 들어가고, 그리고 물건을 검색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비드 사이트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요, 제가 박스를 좀 쳐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여기 박스에 보면 처분 방식에서 이 임대라고 해서 클릭을 해놨는데요. 이 임대, 그 다음에 토지, 그리고 농지연금용 토지는 보통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전이 밭입니다. 밭, 논, 그다음 과수, 우리 그렇죠. 사과 키우는 곳, 이 세 곳을 이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물건이 나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거예요. 가평에 있는 거네. 네, 가평에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죠, 지금? 18만 7천 원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게 지금 단위가 원이 맞나? 맞아요. 최저 입찰가 원 맞네? 맞아요. 18만 7천 원. 네. 저게 그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 지금 737제곱이니까요. 약 한 200평 2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정도 되는 걸 제가 이제 A시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는 가평에 있는 지금 이 답이라고 했으니까 논이거든요. 네. 논을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정작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최대 입찰가로 18만 7천 원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임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네. 약 100에서 200만 원이면 네. 내가 토지를 임대를 해서 네. 영농 경력 5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100에서 200만 원 정도면은, 그러니까 5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게 지금 단위가 1년인가요? 1년 임대로 해요. 1년 임대료가 18만 근데 7천 이것도 원이에요. 지금 최저가이기 네. 때문에 이게 100% 예, 물론 뭐 이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더 유찰될 거예요. 더 유찰된다고요? 이게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18만 7천 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고, 네. 여기서 10%씩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뭐 10만 원 이하로도 살 수 있어요. 저렇게 싸구나. 그래서 우리가 굳이 땅을 사지 않아도 네. 그냥 임대를 해가지고 아까 5년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좋은 조건으로 매수해라. 사서 그 영농 경력 5년만 채우면 그 이후에 그 농지를 사서 농지연금용 토지를 경작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농지은행에 맡기면 네. 거기서 소작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거나 네. 아니면 그냥 그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임대를 해주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을 먼저 채우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그 농지를 가지고 임대료 받고, 그 다음에 소작으로 또 땅에서 뭐 곡식 키울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또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료 플러스 곡식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네. 그게 농지연금용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네. 임대료에서 조건을 맞추는 거고요.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가평이니까 너무 멀었죠. 이건 용인입니다. 네.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가격이 29만 9천 원이에요. 29만 9천 원. 이것도 역시 임대 대부. 임대고 이거는 1177제곱짜리입니다. 네. 평수가 어마어마. 아까 거의 한 2배 가까이 되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지연금용 토지가 딱 되는 거죠. 아까 1000제곱미터가 넘었어야 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경작을 할 수 있는 1000제곱이 넘었고, 네. 네, 지금 가격이 29만 9천 원인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작하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더 있습니다. 내려갈 가능성이. 이게 근데 저게 안 내려간다 하더라도 네. 한 달도 아니고 1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건을 맞추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싸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이거 맞추냐라고 네. 하면 아마 배우자분이 아마 전업주부로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럼 먼저 배우자분을 농업인으로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직장 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맞춰가서 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농업인을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 각각 준비하시면 연 300. 네. 죄송합니다. 월 300만 원씩 네. 두 분 600만 원의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이 갑자기 가격이 올랐어요. 네. 오르면 그 가격이 오른 분을 또 자제분들이 네.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내가 연금 받은 금액보다 안 돼요. 네. 그러면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부담 없고 연금도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땅이 좋아져서 가격이 오르면 체면도 서고 정말 좋은 부모님이 이제 되시는 거죠. 네네. 네. 자,
이 물건을 보면 제가 이제 위치랑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거이고요. 그리고 29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계약 기간은 5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임대 받으면 이제 5년 이내 계약을 할 수 있고요. 만료되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1년 정도 1회 갱신하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가격은 여기 보시면 연간 1년간 대무료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29만 9천 원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29만 9천 원에서 대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입찰 공고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구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공고문이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요. 자, 제가 이 물건에 대한 이제 위치를 좀 보여드릴게요. 용인에 있는 거고요. 우리 그 죽전 네. 있잖아요. 죽전, 그리고 용인 수지. 네. 그쪽에서 얼마나 거리가 되나라고 한번 따져보니까 죽전역에서 6.5km. 아주 익숙한 동네입니다, 저기. 제가 네. 수지에 살았었기 때문에. 네, 6.5km면 차로 15분이면 네. 저기에서 충분히 경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 있더라도 네. 충분히 내가 이거를 경작을 통해서 농업인 자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답이 나왔네요. 저기 분당 저기 판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여러 개 되시면 분당 판교에 집을 하나 사두시고 네, 안 네. 되면 수지에다 하나 사두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저 농지 하나 대부 받아서 네. 가서 경작을 하세요. 맞아요. 5년만 맞습니다. 채우세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취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딱 나오는데 답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예요. 네. 이건 또 다행히 지금 이 땅을 말하는 건데 네. 바로 도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음. 그래서 경작하기도 굉장히 좋은 네. 요건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 이거를 꼭 하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그렇죠. 됩니다. 지금 혹시 이거는 결과가 나왔나요? 이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촬영하고 있을 때, 네. 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시기에 네.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자, 뭐 어떠한 그리고-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네. 이 땅하고. 그럼요. 이게 지금 네. 29만 9천 원이니까 네. 이해관계는 나라하고 이해관계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네, 오해하시면 안 여기 돼요. 보면 또 펜스 쳐가지고 안에 네. 경작을 했더라고요. 음. 기존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땅을 만약에 대부를 해서 임대로 낙찰을 받으면 네. 요거는 이제 농지연금용으로 경력을 채울 수 있는 땅이 네.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이 5년 경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을 포기하시고 특히 수도권에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이거는 딴 나라 이야기야 네. 라고 포기를 하시는데요. 공매라는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고 네. 굳이 거기에서 부동산을 사지 않더라도 노후 대비 농지연금용으로 영농 경력을 네. 내가 월급의 한 20분의 1 음. 아니면 뭐 10분의 1 정도만 주고 1년간 그걸 경작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채울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60세 이후에 농지를 또 경작을 하다 보면 농지에 또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사는 것도 조절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아까 55세 말씀하셨는데 네네네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40대 초반이다. 네. 한참 직장을 다니고 있다. 네. 그러면 일단 아직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5년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5년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땅을 매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매입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는 뭐 아직은 멀었어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주변에 몇몇 분들이 떠오르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수강생도 있고. 그럼요. 네. 이거는 일단 소액으로 네, 그리고 만약에 경험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네, 네. 못 하겠어요. 네, 그러면 29만 9천 원을 나라에 네. 기부했다 생각하시고 아니, 그 정도는 뭐 네. 시도해보는 건 자체가 좋은 거니까. 네,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되기만 하면 매달 300만 원입니다. 네, 최고. 네, 그리고 부분은 600만 원까지 그리고 다른 연금과 제외되는 연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진행하고 있는 있다. 거고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유찰이 되느냐? 6만 네. 원까지 유찰이 됩니다. 최저.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분명히 이 제네시스 박님 영상을 보고 부자익한 사람이 뭐라고 떠들었는데 네, 시간 지나서 맞아 딱 보니까 6만 원에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1년이니까요. 딱 마침 지금 네. 개찰 일시가 지금
11월 7일 오늘이네. 네, 아마 이거는 유찰 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네, 농지연금, 네, 특히 노후 대비용으로 농지연금, 그리고 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 네. 토지를 공매라는 시스템으로 임대를 해서 소액으로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많은 연금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데요. 이 농지연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수로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연금의 좋은 점은 뭐냐?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 네. 라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요즘에 경매가 인기가 많은데 네. 경매랑 또 이제 공매가 또 있습니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온비즈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거기를 들어가셔서 이런 것들도 좀 다른 것도 보시면서 같이 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네. 유용한 그리고 쉬운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